야, 이게 진짜 말로만 될 거다 될 거다 외쳤던 일들 같은데 이미 조용히 현실이 된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노조 입장에서 섬뜩한 예고라고 할 만한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게 로봇 도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일자리를 대체하고 해외 생산 비중이 늘어나면서 해외 공장 중요도가 높아지는 일들인데 이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플랜트가 대규모 로봇 도입을 알리긴 했지만 이게 막 기존 공장 근로자들한테 크게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좀 다릅니다. 현대차가 해외 공장을 수출 허브로 만들고 이미 그 공장이 생산량이 확 늘어났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이 공장은 인건비도 저렴하고 원재료 수급도 안정적이라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조건도 탄탄합니다. 현대차 입장에선 이걸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건데 그곳이 어디냐? 중국 공장입니다. 이미 죽어가던 중국 공장을 살려서 수출 허브화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단순히 해외 생산 기지를 활성화한다는 걸 넘어서 소비자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서 오늘은 이 중국 공장 활용이 왜 중요한 거고 앞으로 소비자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진짜 맞아? 리스너도 싸고 출고도 빠르고 초기 비용도 없다고? 지가격이 맞아? 조건은 좋은데 막상 잡으라고 하면 잡히지를 않아. 광고만 믿고 차 구매한 사람들이 손해를 엄청 많이 보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BPD 오토. 우리가 약속한 건 간단해. 국내 최저 수수료는 기본이고 견적서도 숨김없이 투명하게. 신차 검수부터 신차 패키지까지 우리가 다 준비했어. 누구보다 많은 차를 리뷰한 BPD가 이제 시동 거는 순간까지 책임질게. 리뷰 끝, 출고 시작. BPD 오토. 대부분이 현대기아차 중국 공장 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거기 판매량 바닥 나서 공장도 문 닫게 생긴 곳 아닌가? 이런 건데요. 최근에 어떤 자료가 나왔냐? 중국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현대기아차의 수출 허브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이미 판매량으로 성공하기는 힘든 시장이 됐습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은 이미 중국 브랜드가 자국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성공은 힘들다고 봤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공장을 그냥 둘 수는 없으니 차라리 중국을 수출 허브로 만들어 버리는 전략을 쓰는 거죠. 그럼 여기서 생산된 차들은 어디로 수출되냐? 기아는 호주, 뉴질랜드, 태국, 중동, 남미, 멕시코 굉장히 많은 곳으로 수출되고요. 현대차는 최근에 공개된 신형 전기차 일렉시오를 호주, 동남아, 중남미로 수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숫자 데이터를 보면 상당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베이징 현대 수출량이 248% 급증했고요. 중국발 수출 물량은 11만 8천 대를 찍으면서 세 번째로 큰 수출 거점이 됐다는 보도가 나온 거죠. 그럼 이 중국 허브가 대체 왜 중요한 거냐?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테슬라를 보면 됩니다. 이미 많이 언급했지만 테슬라가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 이유, 기가 캐스팅만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기가 캐스팅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긴 했지만 그 외에도 확실한 요인이 뭐다? 중국을 아예 생산 기지화한 겁니다. 이게 단순히 차만 중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요. LFP 배터리를 탑재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LFP 배터리는 중국이 강세고 이 배터리의 원재료도 중국에서 수급하고 배터리 생산도 중국에서 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배터리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장착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대규모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면서 동시에 생산 공정도 단순화하면서 생산 단가 자체가 확 낮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 대비 가격 경쟁력을 빨리 갖출 수 있었던 건데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로 중국을 수출 허브로 삼는 이유가 공장 인건비 때문만이 아니라 전기차는 곧 배터리 수급이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 CATL이 있습니다. NCM 배터리 공급을 늘리려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LFP가 강세인 기업입니다. 비아디도 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생산합니다. 전기차 기업 입장에선 배터리 수급도 안정적이고 저렴하고 전기차 생산 단가도 더 저렴하다면 중국의 공장을 안 지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에 요즘은 사람 영향이 덜하다는 것도 포인트죠. 대부분이 자동화와 로보타를 이뤄내면서 중국에서 생산된 차들 치고 생산 품질이 나쁘다는 소리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볼보는 물론이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종착지는 가격 경쟁력이란 건데요. 두 번째는 이렇게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면 각국의 보조금 조건도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현대차 그룹이 노리고 있는 생산 기지를 이원화하려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 시장은 이제 막 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보조금 정책도 제각각입니다. 어떤 나라는 벌써 폐지했고 어떤 나라는 아직 있고 어떤 나라는 생산 국가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합니다. 이것도 그냥 중국이냐 비중국이냐 미국이냐 아니냐 나뉘기 때문에 이원화하기도 어렵지 않은 거죠. 미국이나 캐나다는 미국 중심 정책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동남아 공장을 활용하고요. 나머지 유럽이나 아태, 중동 이런 곳은 중국 공장을 활용하는 거죠. 평균 가격 범위가 낮아질수록 허들이 높아지는 각국 전기차 보조금에도 대응할 수 있고 멀리 보면 차 자체의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 즉 보조금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라서 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누가 먼저 보조금 영향권에서 벗어나냐, 누가 먼저 보조금 없이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드느냐가 경쟁력이 된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들 수 있는 의문이 있죠. EV5는 이게 왜 안 됐냐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한국에서 팔리는 EV5는 한국 광주 공장에서 생산하고요.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다 해도 중국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면 방금 말한 논리 중에 그 어떠한 것에도 맞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기업 입장에선 중국 공장이 여러모로 피할 이유가 없기도 하고 중국 입장에서도 딱히 막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얘네 입장에선 자국 일자리가 늘어나고 자국 산업 경쟁력도 막강해지는 거니까 굳이 규제를 하거나 내쫓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왜 이게 최근에 갑자기 빨라진 것 같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현대차 해외 생산 기지와 관련된 소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게 흔히 강성 노조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노조 외에도 몇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굳이 해외에 생산 기지를 둘 이유가 없었다는 건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한국 생산 기지가 대규모로 있었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현대기아차 판매량이 전 세계 3위에 달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수요가 급증했고 통상 환경이 바뀌었고 전기차 시대가 됐습니다. 전 세계 판매량이 3위나 될 정도면 수요가 급증했다는 건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통상 환경 변화는 미국하고 중국만 봐도 심각합니다. 두 나라가 피 터지듯 싸우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글로벌 기업들한테 가는 거죠. 미국에서 차를 팔려면 미국에 잘해야 하고 중국에서 차를 생산하려면 중국한테 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에 전기차 시대가 와버리면서 가격 경쟁력을 빠르게 갖춰야 하는 상황까지 겹쳐버렸습니다. 내연기관차처럼 엔진을 자체 생산하면 모르겠지만 전기차는 해외에서 수급된 배터리를 장착해야 하니 이런 모든 상황들이 겹치면서 해외 수출 허브의 중요성이 대중들 사이에서도 각인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노조 입장에서도 기존까지는 단순히 임다름 시즌에 언급했던 일들이었는데 이제는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컨대 이제는 해외 생산 비중이 급격하게 늘면서 해외에서 생산된 차를 한국에 수입해서 판매해야 하는 상황도 생긴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소나타 택시죠. 중국에서 생산된 걸 한국에 파는 형태입니다. 이것도 원래 노조가 뭐라 했었냐, 국내 단종 차량이라도 역수입은 불가하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안 먹히게 된 거죠. 여기에 더해서 해외 공장으로 차종을 이관하는 경우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있고요. 최근엔 전동화 전환 보상 명분도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정년을 올리고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성과급을 올리고 이런 걸 묶어서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 기지 허브화에 따른 국내 일감 리스크를 금전이나 제도적으로 보완해달라는 요구인 거죠. 자, 일단 이 사안을 노조 입장에서 바라보기 전에 이런 현상들이 이상한 거냐, 그냥 쉽게 말해서 국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는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바라볼 사안이냐 이건데 이건 뭐 따질 게 있나요? 어떤 제조 산업이든 브랜드 국적은 생산지, 이 논리가 안 통합니다. 특히나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선 더욱 그렇죠. 몇 가지 사례만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BMW는 독일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판매량이 많은 X 시리즈를 미국에서 생산합니다. 벤츠도 독일 브랜드지만 GLE와 GLS를 미국에서 생산하고요. 볼보도 스웨덴 브랜드지만 S90을 중국에서 생산합니다. 토요타는 일본 브랜드지만 크롤라는 터키에서 생산하고 오디세이나 캠리 같은 차들은 미국에서 생산하거나 미국과 일본 병행 생산을 합니다. 반대로 테슬라는 미국 브랜드지만 중국 상하이를 최대 수출 허브로 두고 있고요. 그럼 이런 현상이 왜 있는 거냐? 간단합니다. 법이나 제도로 금지해둔 것도 아니고 기업이 물량 배분부터 노사 갈등, 정치, 경제, 외교 이슈 같은 걸 모두 고려해서 어떤 국가를 생산 기지화하고 수출 허브로 삼겠다는 걸 결정해서 각 브랜드별 수출 허브가 생겨난 거죠. 우리나라도 국내 생산 물량이 충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물량 문제만 따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생산 기지를 새로 둘 상황이 충분히 됐다는 거죠. 이게 노조 입장에선 섬뜩한 예고라 불렸던 대규모 로봇 도입과 해외 생산 기지 수출 허브화가 현실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곧바로 국내 일자리 급감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 체감이라고 봅니다.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차가 오히려 더 저렴하네? 이럴 거면 굳이 국산을 구입할 필요가 있나? 만약 이런 걸 체감하기 시작한다면 일이 더 심각해지는 거죠. 노조 입장에선 언젠가 벌어질 일이었던 게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 된 거잖아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측에선 이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출 기지 확대는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나 동남아까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즉 해외 생산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다른 요구를 더하게 될 거고 이미 소나타 택시 수입 때도 역수입 견제를 강력하게 했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게 다른 영상에서 더 깊게 들어갈 만한 주제이긴 하지만 강성 노조가 진짜 노조가 맞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 단순히 비난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이라고 보거든요.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간 실제로 언론에서 봐왔던 이미지도 있겠지만 노조가 요구하는 일들을 면밀히 따져본 사람들도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이건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캐스퍼 공장 사례만 봐도 된다고 봅니다. 여기가 원래는 무노조의 상징처럼 출발했잖아요. 광주형 일자리를 명분으로
명분으로 만들어진 공장이죠. 광주형 일자리는 뭔가요? 어떤 차가 대박을 쳤어요? 그럼 이건 노조 이전에 직원들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들을 회사는 물론이고 직원들도 다 같이 나누자는 취지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캐스퍼 공장에 부품 업체나 협력 업체들을 다 같이 모아놓고 임금 교섭이나 이런 것도 다 같이 하자고 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미 현대차 본사 임금은 1억이 넘잖아요. 그래서 원래 노조라는 집단이 항상 주장하는 상생을 위해서라도 원청의 임금은 이미 높으니 동결하거나 내리더라도 본사의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 하청 근로자들 임금을 좀 올려주자. 이것도 뭐 그냥 막무가내로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성과를 내놓고 이걸 토대로 임금 교섭을 같이 하자고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누가 가장 반대했다? 현대차 노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깨지게 됐고요. 이런 걸 보면 현대차 노조가 귀족 노조, 강성 노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게 사실 산업별 임금 노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례였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노조 집단이 그걸 반대했고 노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냐 이거죠. 항상 임금 차별 말아라, 일자리 늘려라, 내 일자리 보장해줘라 이런 걸 외치면서 정작 같은 산업, 그것도 같은 회사 차를 만드는 다른 공장 노동자들을 위한 일은 왜 안 했을까요? 이 당시에 실제로 이런 비판이 많았거든요. 이게 너무 큰 문제이기도 해서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결국 지금 노조한테 필요한 건 여론입니다. 여론이 뒷받침되면 기업이나 정부나 국내 일자리를 위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면 가뜩이나 수출 허브를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겠냐는 거죠. 브리티시 레일랜드나 와핑 분규 같은 역사적 사건들만 봐도 강성 노조의 사례가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는 드물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수출 허브 증가가 가볍게 볼 문제만은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상황에서 기업들이 해외 생산 기지 허브화를 마냥 비판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